저녁 뉴스가 끝나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리모컨 볼륨을 조금 더 키웠죠. 요즘 들어 청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자꾸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됩니다. 거실에는 익숙한 트로트 선율과 함께 화려한 조명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은 어떤 참가자가 나오려나. 순자 할머니는 매주 이 프로그램을 빼놓지 않고 본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트로트를 부르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온 한 청년 가수가 눈에 띄었어요. 흰 한복을 입고 나와 깊은 감성으로 어머니의 눈물이란 곡을 부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진심 어리던지. 아이고 저 친구 참 감성 있는 게 보기 좋네. 목소리도 좋고. 순자 할머니는 무심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 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자 할머니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환호성이 쏟아지는 가운데 심사위원들도 기립박수를 쳤죠. 어머 이번엔 우리 성준이도 이 방송 같이 봐야 하는데. 성준아 이리 와서 할미랑 같이 볼래? 그때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손자 성준이 거실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19살 대학생인 손자는 요즘 바쁘다며 집에서도 계속 무언가에 몰두하는 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에게 손짓했어요. 성준아 이 가수 참 잘 부르더라. 한번 들어볼래? 성준이는 텔레비전 화면을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얼굴이 약간 굳더니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성준이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좀 공부할 게 있어서요. 성준이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의아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트로트에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그 가수를 추켜세우는 심사평이 이어졌고 할머니는 다시 프로그램에 집중했답니다. 저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아, 백진우라고 했구나. 참 인상적인 친구네. 순자 할머니는 백진우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감탄했죠. 지금껏 그 프로그램에서 본 참가자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할머니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집 안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싶었죠.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들이며 차곡차곡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은 언제 모였나.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오래된 신문과 잡지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옷장 위쪽에 눈이 갔습니다. 거기엔 성준이의 중학교 시절 물건들이 담긴 상자가 있었어요. 사다리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올라가 상자를 내렸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고 먼지 좀 봐.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렇게 쌓였을까. 할머니는 상자를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성준이의 중학교 시절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오래된 필통, 그리고 맨 아래에는 두꺼운 졸업 앨범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우리 성준이가 중학생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앨범 첫 페이지에는 교장 선생님의 축사와 학교 전경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추억에 잠겼죠. 각 반별 단체 사진이 나오자 성준이의 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2반. 여기 성준이가 있네요. 앨범 속 성준이는 지금보다 훨씬 마르고 얼굴이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웃고 있지 않은 표정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단체 사진 속 학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에 익은 얼굴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죠. 가운데 줄 키가 큰 남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어요. 이 얼굴. 어제 TV에 나왔던 그 가수 아니야?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은 분명 어젯밤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본 그 백진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할머니는 사진 밑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죠. 정호준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름이 다른데? 순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본 가수는 분명 백진우라고 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정호준이라니. 하지만 얼굴은 너무나 똑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할머니는 성준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성준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준아, 잠시 할미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성준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 밑이 살짝 퀭해 보였어요. 아마도 밤새 공부를 한 모양입니다. 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앨범을 들고 성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었죠. 할머니는 성준이 옆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니? 성준이는 앨범을 바라보다가 표정이 굳었어요. 할머니가 가리킨 정호준의 얼굴을 본 순간 성준이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죠. 옛날 같은 반이었던 애예요. 왜요? 어제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온 가수랑 닮았어서. 이름이 백진우라고 했는데. 성준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한 표정이었죠. 성준아,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어제 TV 볼 때 내 표정이 이상했어. 할머니의 물음에 성준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저를 괴롭혔어요. 중학교 때.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준이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정호준. 지금은 백진우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나 봐요. 매일 제 책가방을 숨기고 제 이름으로 협박 쪽지를 돌리던 사람이에요. 반 애들 다 그 사람 눈치만 봤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제 그토록 감동했던 가수가 손자를 괴롭힌 가해자였다니. 할머니는 성준이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보다 훨씬 넓어졌지만 지금도 가끔 움츠러드는 그 어깨가 마음 아팠어요. 왜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니? 성준이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선생님들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호준이 아버지가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하고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셨거든요. 할머니는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지난 시간 동안 손자가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성준이의 말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성준이가 왜 단체 사진에서 웃지 않았는지, 왜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성준이는 침대에 앉아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손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사소한 장난이었어요. 제 필통을 숨기거나 급식 때 제자리에 앉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제 교과서에 낙서를 하고 체육 시간에 옷을 훔쳐 숨기고 나중엔 제 이름으로 다른 애들한테 쪽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성준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떤 쪽지였어? 다른 애들을 험담하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제가 쓴 것처럼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저를 싫어하게 됐죠. 완전히 고립됐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은 손자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수학여행 때가 최악이었어요. 제 짐을 모두 화장실 변기에 넣어버렸거든요. 사진기도 옷도 다. 그때부터 저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하게 됐어요. 지금도 누가 사진 찍자고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요. 그제야 할머니는 성준이가 왜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사진을 찍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호준이는 그 모든 괴롭힘 중에도 한 번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들 앞에선 모범생인 척, 친구들한테는 인기 많은 척.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완벽했어요. 어제 TV에서 본 그 연기하는 모습이랑 똑같았죠.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성준이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전공도 컴퓨터 공학으로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건 최소화하고 싶었거든요. 온라인에선 그냥 닉네임으로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성준이의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 모든 시간을 혼자서 견뎌온 손자가 너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냥 어제 갑자기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충격받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국민 가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엔 분노가 일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눈물 흘리며 어머니를 노래하는 가수로 사랑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성준아, 정말 미안하구나. 할미가 몰라줘서. 그런데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성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성준이의 이야기가 맴돌았죠.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다른 날 같으면 이 시간에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할머니는 성준이에게 물어 컴퓨터 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백진우 트로트 가수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백진우, 눈물의 가수 백진우, 효자 가수 백진우. 기사마다 그를 칭송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효자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할머니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을 찾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건 서툴렀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타이핑했죠. 당신들이 추켜세우는 그 사람, 내 손주를 부숴놓고 아직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백진우가 아니라 정호준, 그게 그 사람의 본명입니다. 중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효자 가수라고 부르며 상을 주는 방송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연 이 글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성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성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오히려 저희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어쩌겠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내가 겪은 일이 또 다른 아이들한테 일어나면 어쩌려고. 성준이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이 일이 커질까 걱정되는 눈치였어요. 저녁 뉴스 시간 할머니와 성준이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진우에 관한 소식이 나왔어요. 인기 트로트 가수 백진우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 예정된 방송 출연을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소속사 측은 과로로 인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와 성준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글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쓴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저도 같은 학교 다녔습니다. 사실입니다. 라는 댓글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게시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었지만 점차 큰 파도가 되어갔죠. 백진우의 과거 학교 동창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호준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부모님이 영향력 있다고 모두 눈을 감았죠. 사람들의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백진우의 소속사는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하지만 증언자가 늘어나자 입장을 바꿨죠. 당사자의 중학교 시절에 대해 확인 중입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성준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 괴로웠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저는 이미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성준아.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게 밝혀졌잖니. 이건 바로잡아야 해. 성준이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모르고 지내왔다는 미안함과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다는 의지가 엿보였죠.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 인터뷰에 응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어요. 성준이는 망설였습니다. 제 얼굴이 공개되면 또 다른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성준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 이야기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성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 혼자 묻어두었던 상처들. 이제는 그것을 나눌 때가 온 걸까요? 다음 날 성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얼굴은 공개하지 않되 목소리만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성준이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성준이가 참 용기 있구나. 할미는 내가 자랑스러워. 인터뷰 전날 성준이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중학교 시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당시 자신이 겪었던 괴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성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자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인터뷰 날이 밝았습니다. 성준이는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여러 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손자를 격려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렴. 그냥 내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방송국 PD와 작가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약속대로 성준이의 얼굴은 촬영하지 않고 목소리만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는 성준이의 손만 클로즈업했죠. 떨리는 손가락이 소파 가장자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괴롭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제 물건을 숨기고 제 이름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결국 저는 학교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성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하나둘 흘러나왔어요. 카메라는 그의 손이 일기장을 넘기는 모습을 담았죠. 당시 저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남자애들은 원래 장난을 심하게 한다는 말뿐이었죠. 아무도 저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PD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작가는 계속해서 메모를 적었어요. 성준이는 중학교 졸업 앨범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저는 웃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날도 사진 찍기 직전에 괴롭힘이 있었거든요. 지금 백진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정우준이 제 교복에 물을 뿌렸었죠. 할머니는 옆에서 손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어요. 성준이는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은 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듯 했죠. 이제 와서 저는 복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알려졌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아이들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제작진이 떠난 후 성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성준아. 할미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성준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죠. 할머니도 손자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백진우의 소속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할머니와 성준이는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타났죠. 저희 소속 가수 백진우, 본명 정우준 씨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과 확인한 결과 중학교 시절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백진우 씨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피해자분들께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속사의 발표 이후 백진우의 학교폭력 사실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거 같은 학교 출신의 증언자들이 더 많이 나타났고 피해의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성준이의 인터뷰가 포함된 특집 방송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과거의 잘못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방송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SNS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성준이 같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것에 박수를 보내는 댓글이 쏟아졌죠. 일주일 후 백진우가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의상이 아닌 소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얼굴엔 그동안의 트로트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지함이 묻어났죠. 저는 오늘 제 본명인 정우준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중학교 시절 제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에는 제 행동이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성준이는 텔레비전 화면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심 어린 사과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저는 모든 방송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고 제가 상처 준 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날 정우준의 소속사로부터 성준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준이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성준이는 한참을 고민했죠. 만나볼까요, 할머니? 할머니는 성준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괜찮다면 할미가 함께 있어줄게. 일주일 후 성준이는 정우준을 만났습니다. 카메라도 기자도 없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정우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죠.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제 잘못을 갚아나갈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준이는 차분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해소감이 뒤섞인 시간이었죠. 대화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증오하며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성준이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손자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카메라 앞에서 편안하게 웃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의 경험을 학교폭력 예방 강연에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우준은 트로트 가수 활동은 중단했지만 학교폭력 예방 재단을 설립해 활동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모습으로 비춰졌죠. 어느 가을날 성준이는 대학 캠퍼스에서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할머니가 선물해준 새 카메라로 첫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은 햇살이 비치는 교정 벤치였죠.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늦게라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